금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세계 최고의 채권 운용사가 올해를 채권 투자의 해로 선언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경기 침체기에는 채권 투자에 강한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한편 얼마 전 캐나다 중앙은행이 G7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금리 인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대행진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초고속 압축적 긴축 정책이 몰고 올 경기 침체의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정리톡은 올해가 왜 채권 투자의 해인가, 또 새로운 자산 배분과 듀레이션, 그리고 경기 하락 시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정리톡의 오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블룸버그가 보도한 채권 투자에 대한 기사 한 줄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블룸버그는 얼마 전 Bonds are back, 즉 채권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채권 투자에 강력한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의 채권 자산 운용사인 피인코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것인데요. 피인코의 채권 관리 자산은 약 1.7조 달러, 원화로 약 2천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피인코의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금년에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오고 인플레이션은 둔화된다.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로 도전적 환경이 될 것이다. 반면에 채권 시장에는 강력한 투자 기회가 조성될 것이다. 금년 10년물 국채금리는 3.25에서 4.25%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등이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기준금리 예상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연준 FOMC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두세 차례 추가적 금리 인상 후 연말까지 5.1%의 고금리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는 다릅니다. 통화수합 시장에서는 5% 최종 금리에 도달 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4.5%까지 인하여 피벗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종 금리가 5%에 도달하면 한미 기준금리 차가 1.5%포인트로 확대될 수 있고, 이는 2000년 이후 최대 폭입니다. 다음으로 여기 이 그래프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 추이입니다. 회색 막대는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막대의 굵기는 경기 침체 지속 기간을 나타내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년 반 동안의 긴 경기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청색선은 최근 6개월간의 경기 선행 지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검은색 지지선인 마이너스 4%까지 내려오면 경고입니다. 그 이후 추가적 하락이 지속되면 경기 침체를 알리는 신호인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식적인 경기 침체 판정은 전미경제연구소 NBER이 내리지만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 미국 경제는 지난해 12월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므로 채권 투자에는 최적의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그래프는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6월에 9.1%에서 12월 6.5%까지 떨어졌습니다.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9%,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금리는 하락하게 되고 채권 시장에는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식과 채권 투자의 상대적 매력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earning yield, 즉 수익률의 개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는데요. 이것은 간단히 주가 수익 비율, 즉 PER, 퍼의 역수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S&P 500의 PER이 20이라면 이것의 역수는 0.05이므로 5% 수익률이 됩니다. 맨 위에 갈색 막대는 S&P 500의 수익률, 즉 earning yield와 2년물 국채 수익률과의 차이, 즉 스프레드를 나타냅니다. 하늘색과 노란색 막대는 S&P 500의 배당 수익률과 10년물
2년물 수익률과의 스프레드를 각각 나타내고 있고요. 빨간색 선은 S&P 500 주가 지수의 추이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세 가지 스프레드가 각각 0.55%, 마이너스 1.77%, 마이너스 2.57%로 2014년 10년 이래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S&P 500 수익률에서 국채 수익률을 뺐으니까 이 값이 제로에 가깝거나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은 주식보다 채권 투자의 상대적 매력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주식시장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은행의 예금금리나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데 투자자들이 굳이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하기를 꺼리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투자의 매력도는 뚝 떨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그래프를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빨간색 선은 S&P 500 지수이고 오른쪽 축값으로 읽으면 됩니다. 검은색 선은 인플레이션에 연동된 국채 수익률, 즉 팁스이고 왼쪽의 축값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팁스는 트레저리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시큐리티스의 약자로 실질금리를 나타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S&P 500 지수와 실질금리를 나타내는 팁스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작년 5월 이후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현재 1.5%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금리 상승은 금년 주식시장에 도전적 환경이 될 또 하나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산 배분 이론에 따르면 주식과 채권의 포트폴리오 비중은 60대 40으로 권장됩니다. 그러나 작년 이러한 배분 비율을 가지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9%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1930년대 초 대공황 직후와 1974년 5.11 쇼크, 그리고 1938년 2차 세계대전 직전 등 초대형 역사적 사건 다음으로 기록한 최악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전통적 자산 배분 비율은 죽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적 자산 운용사 중의 하나인 블랙록은 새로운 자산 배분 비율을 제안합니다. 올해 채권의 비중을 60으로 늘리고 주식의 비중을 40으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세계 최대의 채권 운용사인 핑코가 올해를 채권의 귀환의 해라고 지칭한 맥락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채권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듀레이션과 금리 민감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뽀순이가 묻습니다. 채권의 듀레이션이 길면 금리가 내려갈 때 수익률이 대박이라던데 진짜야? 이에 뽀시가 답합니다. 그래 맞아. 채권 가격에 금리 민감도의 개념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이 그래프는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금리가 우하향하는 역비례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듀레이션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채권의 듀레이션이란 채권의 무게 중심, 즉 채권 현금 흐름의 평균 만기입니다. 예를 들어 만기 10년, 표면금리 2%, 수익률 5%인 쿠폰채의 듀레이션은 약 8.8년이 나옵니다. 만기 전에 쿠폰으로 지급되는 이자의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10년보다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수식이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고등학교 때 배운 간단한 미분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금리 민감도, 즉 좌변의 금리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은 우변의 듀레이션 D에 비례합니다. 수식에서 PA는 A점에서 상수값이고요. 예를 들어 듀레이션이 10년인 국채 금리가 1% 하락하면 수익률은 10%가 됩니다. 20년이면 20%, 30년이면 30%로 엄청난 대박이죠. 이것이 뽀순이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나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일수록 변동성이 심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정반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최근 3년간 미국과 한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공통적으로 2020년 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작년 10월 하순 정점을 찍고 하락 반전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빨간색 선 한국의 10년물은 작년에 미국보다 더 높은 고점에 도달한 이후 더 빠르게 하락하였습니다. 핑코에 의하면 금년 미국 10년물은 3.25에서 4.25% 범위 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작년에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와 상대적으로 채권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예년에 비해 여전히 3%대 초중반의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추가적 금리 하락이 예상되어 아직 채권 투자에 공간이 남아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이 그래프는 미국의 세 가지 대표적 국채 ETF 상품의 최근 1년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에서 10년 만기 중기채로 구성된 ETF인 티커로 IEF, 만기 20년 이상 장기채로 구성된 ETF인 TLT, 장기채 레버리지 ETF인 TMF가 그것들입니다.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예시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 ETF 모두 작년 10월 24일까지 큰 폭의 손실을 보이다가 최근 3개월 동안 각각 6.3%, 13.9%, 39.1%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스파이의 수익률 4.5%와 비교해서 훨씬 높은 성과를 실현했고요. 이것이 바로 경기 하락 시 채권 투자의 매력입니다. 향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후 피벗, 경기 침체 진입 시 채권 투자의 추가 상승 여력이 기대됩니다. 다만 TMF는 3배 레버리지 ETF로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보수적 투자자라면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한국의 세 가지 국채 ETF의 최근 1년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위에 코스F 국고채 10년, 그리고 중간에 KB스타 국고채 30년, 또 맨 밑에 코스F 국고채 10년 레버리지 ETF가 그것들입니다. 세 가지 모두 작년 10월 21일까지 큰 폭의 손실을 보이다가 최근 3개월 동안 8%, 23.6%, 17.3%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채권금리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채권 투자에 추가적 상승 여력이 기대됩니다. 현재 한미 간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어 미국채보다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으로 보이나 환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하락 시 유의해야 할 채권 투자의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도 위험은 채권 발행 기업이 채권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할 위험입니다. 다음으로 신용 등급 하락 위험은 S&P 또는 무디스와 같은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이 기업의 신용 등급을 기존보다 하향 조정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여 자본 손실이 발생합니다. 특히 투자 적격, 트리플 B에서 투자 부적격, 더블 B 이하 등급으로 하향될 경우에는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유동성 위험은 투자자가 채권을 팔려고 할 때 적정한 시장 가격으로 팔 수 없는 위험을 말합니다. 유통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경우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를 찾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상금리 확대 위험은 발행 회사에는 문제가 없지만 경기 악화로 가상금리가 확대되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위험입니다.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안전 자산인 국채가 선호되어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반면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의 채권에 대한 가상금리는 확대되어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특히 경기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하이힐드 채권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위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달러 등 외국 통화 표시 채권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환 위험입니다. 특히 달러와 약세가 예상되면 미국 국채 투자는 환 해지가 필수적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오늘 영상에서 다룬 주요 내용과 경기 하락 시 투자 전략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의 채권 전문 회사를 포함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2023년을 채권 투자의 해로 전망한다. 그 이유는 경기 침체 가능성, 인플레이션 둔화,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 스프레드 하락, 실질금리 상승 등으로 금년 글로벌 채권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에 따라 전통적 자산 배분 비율 조정 및 새로운 듀레이션 전략이 필요하다. 주식과 채권의 전통적 자산 배분 비율인 60대 40을 역으로 40대 60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리 하락기에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일수록 투자 수익률 극대화에 유리하다. 물론 금리 상승기에는 그 반대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장기채 금리는 연준의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에 수개월 선행하여 하락한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셋째, 국내의 장기 투자는 개별 채권 또는 ETF 상품의 만기 구조별 분산 투자로 실행할 수 있다. 향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이후 피벗, 경기 침체 진입 시 채권 투자의 추가 상승 여력이 기대된다. 개별 채권 만기 보유, 만기 매칭형 ETF에 투자하면 최소한의 자본 손실 위험을 방어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 하락 시 각종 채권 투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달러화 표시 채권 투자 시 환위험 해지가 필수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블로그 오보의 경제나무 링크에 들어가면 영상 전체의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경제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